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히든 리치라는 책입니다. 고스트라이터 지음 빈티지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얼굴 없는 부자 24인의 돈에 대한 생각을 담은 책으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부자가 된 비법을 들려주는 책입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의 현재 자산은 얼마입니까? 두 번째 질문, 처음 시작할 때 수중에 얼마가 있었습니까? 세 번째 질문, 어떻게 자산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한 어떤 철칙을 가져야 하는지 부의 축적 과정을 통해 낱낱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내용을 생생히 전해주고 있기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남다른 비결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는데요. 그 24가지 비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껴 모은 담뱃값 450원으로 왕국을 이룬 H회장. 당신이 가난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50원짜리 솔 담배를 끊었지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난한 시절의 버릇 하나만 무조건 버려보세요. 아무 버릇이나 말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좋은 버릇이건 나쁜 버릇이건 상관없어요. 부자의 삶으로 가는 그 첫 시작은 가난한 시절과의 인연 하나를 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돈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잘 틀어막아 부자가 된 오 부사장. 일단 잠가라. 다른 것은 그 이후에 고민하자. 저수지에 물을 채우기 전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수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압력에 수문으로 더 많은 물이 더 빠르고 거세게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산 역시 그러합니다. 아니, 더합니다. 쓰기 전에 모으고 모으기 전에 잠가야 합니다. 종이로 만든 통장을 고집한 S회장. 그래도 여전히 복리는 마법을 부린다. 내 그때 통장을 보며 배웠어. 돈은 곧 역사라서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기록하고 유지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부자가 되고 싶다고? 자산가가 되고 싶다고? 그렇다면 먼저 돈이 눈에 보여야 해. 내 수중에 얼마가 있는지, 나가야 할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빨리 불고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 주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나가는지 그 모든 돈의 흐름이 훤하게 내 눈에 보여야 하지. 돈이란 내 눈, 내 손, 내 머릿속에 있을 때에만 내 돈입니다. 그 셋 중 한 곳에서라도 떠나보내는 순간 그 돈은 남의 돈이 됩니다. 늘 보이고 만져지고 그려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보이는 곳에 두고 혹은 기록하고 직접 관리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남에게 맡기는 순간 그걸로 끝입니다. 마이크로 세이빙 기법으로 부를 이룬 C 회장. 쓸 때는 소심하게, 모을 때는 세심하게. 돈이 살아서 뛰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그 돈들이 또 다른 돈들을 물고 오니까. 뭉쳐만 놓으면 돈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퍼져 있으려는 경향이 있거든. 부자들은 돈을 모으는 단계에서부터 이걸 어떻게 굴릴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짠다. 이 말이요. 돈을 묻어둘 생각만 하면 돈은 얌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때와 장소에 맞춰 따로 모으고 모인 돈들이 서로 엉키지 않게 질서를 잡고 그를 때와 장소에 맞춰 흩뿌려 두고 마음껏 활개치고 다니도록 해야 비로소 큰 돈으로 돌아옵니다. 죽기로 맘먹고 달려들어 살 길을 찾은 S 팀장.
죽자 사자 하지만 정작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얘야, 너는 돈을 버는 게 재미없니? 내가 이래서 돈 버는 게 재미있다니까.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내가 고대를 나온 사람한테 한 수 가르쳐 줄 수 있고 서울대 박사를 이겨먹을 수도 있고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야.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돈을 버는 행위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도 돈을 버는 게 재밌고 즐겁고 좋아해야 잘 벌립니다.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승같이 쓰기 위해 정승답게 버는 것이 미덕입니다. 큰 돈을 번다는 것은 작은 돈을 가진 다수의 돈을 뺏기 위해 벌이는 전투입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늘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싸움의 방식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 하기로 한 것은 반드시 해내 자산을 이룬 제2대표. 모질게 하니 모이고 독하게 하니 벌리더라. 물 흐르듯 순리대로 살면 됩니다. 안 되는 일 억지로 하지 말고 싫다는 놈한테 구태여 시키지도 말고 세월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지요. 그러면 작가님이 궁금해하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반대로 하면 되지요. 때로는 한 번씩 어거지를 부리세요. 남이 하자는 대로 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근데 나를 멋대로 조정하려는 그 남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남은 바로 돈입니다. 때로는 한시 쓰는 선비로, 때로는 독한 부자로 살아온 비대표. 돈을 앞에 두고 머뭇거리지 말라.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남다른 전투력이 필요합니다. 돈을 버는 건 역시 그러하죠. 아니, 돈을 버는 것이 제일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없던 돈을 벌고 모아서 늘리기 위해서는 남다른 전투력이 필요하지요. 그럴 때 쓸데없이 성인 군자, 청백리 흉내를 내지 마세요. 부유함과 정신적 풍요로움은 결코 정반대가 아닙니다. 그저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일란성 쌍둥이 정도일 뿐입니다. 남다른 전투력으로 전형적인 개천용이 된 W 대표. 사람은 돈을 벌면 변한다. 아니, 변해야 한다. 작가님은 얼마 주면 바로 여기서 나한테 무릎 꿇고 기어갈 수 있어요? 10,000원? 100,000원? 100만원? 그럼 나 같은 돈 많은 부자들은 얼마를 준다고 하면 무릎 꿇고 기어간다고 할까요? 결국은 간절한 행동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간절한 행동으로 연결된다.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행동으로 연결될 확률은 1%도 안 돼요. 시작할 때부터 간절한 행동을 목표로 죽어라 매달리고 달려나가야 해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 간절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요. 그러나 마음만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결론은 누가 간절한 마음을 간절한 행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타고난 대로 갖고 있던 걸로 하던 대로 해서 모든 것을 이룬 유 교수. 잘할 수 있는 것을 잘 해내야 잘 되더라.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에게는 안 가봤던 길, 안 해봤던 일이지만 이미 그 길에서 그 일을 수십 년째 해오며 부를 창출하고 자산을 모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호락호락 자리를 내줄 것처럼 보이나요? 속된 말로 똥개도 자기 집 마당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 길은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머물고 있는 곳, 그리고 지금 걷고 있는 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사에서도 재테크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발휘한 S 상무, 업무 시간에 HTS 보는 놈들 치고 부자 없더라. 재테크의 가장 큰 기본은 하던 일에 절실하게 매달려 남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야. 그거 이상 가는 재테크는 아직까지 내가 본 적이 없어. 재테크에 있어 똥개도 홈그라운드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말만큼 유용한 말도 없습니다. 유명한 재벌부터 동네 유지까지 별거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는 하던 분야에서 만나던 사람과 해오던 일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많이 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던 것, 익숙한 것으로만 끝장을 본 G 회장. 반은 먹고 들어가는데 그 좋은 걸 왜 포기합니까? 어쩌다 보면 부자가 되는 세 가지 이유. 어쩌다 보니는 그냥 보기에는 아무런 의지와 노력 없이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구르는 대로 따라가는 지극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단어로 느껴지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나와 타인 모두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자연스러우면서도 순조로운 삶이 결국은 성공에 보다 가까운 삶이라는 것이었다. 첫째, 돈벌이는 뒷심 싸움이다. 둘째, 돈벌이는 세력 싸움이다. 셋째, 돈벌이는 심리 싸움이다. 부자는 탄탄한 보급을 확보하고 든든한 세력을 확보한 뒤 안정적인 심리 싸움을 벌이는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처음 해보는 일을 해서는 부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산가가 된 J 팀장. 회사 그만두지 마세요. 자산이 쌓일수록 회사 다닐 재미도 생겨납니다. 일 잘하는 애들은 공통된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 특성이 돈 잘 벌고 잘 모으는데 딱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일 못하는 애들이 절대로 게으르거나 멍청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지런하고 똘똘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런데 일 잘하는 애들과 차이가 뭐냐 하면 일의 순서예요. 일 못하는 애들은 그 순서를 몰라요. 알아도 못 지키고. 제가 만나보니까요. 부자들은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돈을 굴릴, 돈이 돌아가는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공부머리, 일하는 머리, 돈 버는 머리, 잘 노는 머리가 따로 있다는 생각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어느 하나를 잘하는 사람의 생각과 방식은 영역을 달리해서도 그대로 발휘됩니다. 다만 이전의 영역에서 잘했던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짜는 것이 최선의 재테크 전략이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 최고의 종잣돈입니다. 인도의 유대인으로부터 깨달은 삶을 실천해 부자가 된 L 대표. 하던 것만 잘해도 한 나라조차 살 수 있다. 하던 거나 잘해. 있을 때 잘해만큼 유용한 재테크 교훈이 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것, 누구나 해오던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에 뜻밖의 황금이 숨겨져 있어요. 결국 승부는 남다른 기회가 아니라 같은 기회에 보여주는 남다른 방식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실패를 단 한 번도 겪지 않은 행운의 재테크 K 전 대표.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행운의 인간이 되는 방법. 운은 감에서, 감은 행으로부터 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운이 좋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남들보다 훨씬 더 운이 좋은 사람은 드물고 남들 다 겪은 불행을 전혀 안 겪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자는 남들보다 훨씬 더 운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시도한 사람들이고 실패를 쉽사리 인정하지 않거나 금방 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를 통해 그들은 지속적으로 나는 운이 좋다는 자기 암시를 해온 것이죠. 속지 마세요. 그들이 훨씬 더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행운이 늘 그들의 편이었던 것도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변태라 불려도 좋다는 W 회장. 남에게 변칙이 내게는 원칙이 됩니다. 돈을 두고 하는 싸움은 다 부자들이 계획된 패턴 플레이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룰 자체가 권력이 있는 사람들, 부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 그 룰에 따라서 재미있는 게임만 즐겨서는 평생을 그저 그렇게 늘 발 동동거리고 쪼들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나에게 유리한 형국으로 바꿔 놓으려면 어쩌겠어. 룰을 어기거나 부수거나 하는 식의 변칙 플레이로 맞서는 수밖에. 부자는 패턴 플레이보다 변칙 플레이에 능합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자원의 원칙대로 승부를 겨뤄서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패턴에 상대가 당황해야 그때 돈이 벌리죠. 내가 상대의 패턴에 말리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내 패턴을 양보하면 안 되는 거고 조금은 내 멋대로 해야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멋대로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남들과 다른 가치를 발견해내 거부가 된 시 고문. 남들이 안 먹는 걸 먹다 보니 알게 된 것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부자가 되는 망고불변의 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가치를 창조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가치를 찾아내거나 남들이 아는 가치에 조금 더 추가하거나 남들과 다른 시각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거나 남들보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더 큰 가치를 발견하거나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축구팀 감독하듯 자산 관리를 해 부를 축적한 R 회장.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의 활동량이 골을 만든다. 돈을 머릿속으로 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을 눈으로 버는 것은 조금 공부하면 할 수 있어요. 돈을 손으로 버는 것은 조금 부지런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진짜 큰 돈을 버는 사람은 발로 버는 사람이에요. 발품을 팔지 않으면 큰 돈을 벌 수 없어요. 머리로만 돈을 벌려고 하면 99%는 실패합니다. 손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50%는 실패하죠. 발품을 팔아 돈을 벌려고 해야 비로소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자산, 멋진 땅을 머릿속에 안 그려본 사람은 없습니다. 사려고 시도해 보지 않은 사람도 없죠. 다만 직접 가서 밟아보고 만져보고 흙냄새 맡아본 사람만이 그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살아 숨쉬어야 멈추지 않고 불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살아 숨쉬며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동전으로 일군 부를 거대한 부로 재편한 H 대표. 요즘 부자는 3대를 간다. 아니, 더 간다. 물려받은 돈으로 자산을 일구려는 사람은 중심을 잃는 순간 기준이 무너지고 기준이 없으면 자신의 한계치가 어딘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손에 조금이라도 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쩌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인지 실력으로 만들어낸 것인지를 따지고 그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우연히 내 손에 쥐어진 것이거나 물려받은 것들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의 내 실력으로 가치를 더해 더 큰,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수첩 한 권으로 막대한 부를 이룬 시 대표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대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려받은 것 중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가꿔야 할 것은 가꾸는 가운데 무언가 대단한 것들이 만들어지죠. 때문에 당신이 관점을 바꾸는 순간 당신은 대단한 것을 물려받은 이가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미 현실에 존재하는 당신 자체가 많은 것을 물려받았음을 증명하니까요. 물려받은 돌덩이를 옥으로 만들어낸 N 대표. 옥도 돌이고 금도 쇠붙이고 돈도 종이다. 알고 보면 옥도 돌이고 금도 쇠붙이지. 게다가 돈은 그냥 종이에 인쇄를 해놓은 거잖아. 그것들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려면 불순물을 걷어내고 잘 다듬거나 정교하게 인쇄해서 귀하게 대접하고 모셔야만 옥이 되고 금이 되고 돈이 되는 거지. 결국 모으거나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잘 정리해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두는 거라고 봐. 가치라는 것이 때로는 더하고 불려야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갈라서 덜어내고 지워야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스스로 번 것이 아닌 경우가 그렇죠. 그 점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남다른 감과 촉으로 손댄 것마다 대박이 난 피대표. 느끼면 늘고 만지면 터지더라. 남들보다 훨씬 멀리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이들에게는 일반인들은 없는 혹은 약한 촉과 감을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촉과 감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듯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둘 사이의 순서를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주어진 모든 것을 바꿔낸 가정주부 Y씨. 운칠 기삼이 아니라 놓칠 기삼이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는 없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메모하고 잘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정보를 엮어 흐름을 읽어내고 단번에 들어가지 말고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샅샅이 살펴 그렇게 내 것이 된 것들을 주위와 나누어 네트워크를 형성해 보세요. 얇은 기로 끊임없이 묻고 배워 부를 이룬 시 사장. 공부하니 알게 되고 알면 보이느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 부자가 되려면 귀는 얇고 입은 무겁고 머리는 맑고 손발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충고와 달리 귀를 닫고 입은 가볍고 머리는 무겁고 손발은 둔하게 하죠. 그를 주의해야 주위로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돈을 불러오는 사람들을 찾아 나선 N 변호사. 돈이 안 보이면 돈을 보는 사람부터 모아라. 사람들은 자산을 불리는 것을 양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라 생각하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속도를 두고 벌이는 싸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이 특정한 기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부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 관건은 같은 시간 동안 자신을 위해 돈을 벌어다 줄 이들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나는 평생을 내게 돈을 벌어다 줄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그게 남다른 비결 아닌 비결이었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모두가 궁금하지만 아무도 묻지 못한 부자를 향한 세 개의 질문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이 책 히든 리치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